네, 뉴스 처음 전해드렸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환자 수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순영 가톨릭의대 교수 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에서 이 확진 환자가 두 자릿수를 넘어서면서 지금 빠르게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오늘 오전에 3명이 늘어서 현재까지 15명. 추가 확진 환자 이 3명은 어떻게 감염이 된 건가요? 예, 이 3명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먼저 13번 환자는 네. 31일 날 귀국했던 교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충분히 예상이 됐었던 앞으로도 이 교민 중에는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방역 당국이 아마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14번 환자는 우리 어저께 12번 환자라고 중국인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일본에서부터 귀국해서 감염된 환자가 있었는데 네. 그 환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네. 이분도 밀접 접촉자로서 충분히 예상이 됐던 환자이고요. 예. 또 15번 환자는 네. 20일 날 귀국한 감시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3명은 우리 방역망 안에서 감시가 잘 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네. 큰 우려가 없습니다. 네. 다만 어제 그 12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방역망 밖에 있던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데 네. 이 환자인 경우에 확진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에서부터 귀국을 했고 네. 또 중국엔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추가로 확진된 세 환자는 13번 환자 같은 경우는 13번째 환자는 이미 우한 교민 중에 한 명이었고 이미 귀국하자마자 이미 격리가 됐습니다. 격리가 됐었죠. 14번째 환자, 12번 환자 앞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성이 큰 어떻게 보면 우리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12번 환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역시 밀접 접촉자라서 감시 대상이었다. 15번째 환자 역시 20일 들어온 사람인데 역시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감독이 되고 있던 사람. 오늘은 이렇게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 대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확진된 환자들은 전부 우리 방역망 안에 있는 환자였었는데 다만 12번 환자만이 그렇지 않았었고 전부 거의 초기에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아직까지는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국내 첫 확진 환자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 여성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입국일이 바로 이제 2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19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19일 날 입국을 한 이제 30대 중국인 여성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지금 3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15번째 확진 환자까지 이제 딱 나오면서 이 일반인들은 이게 굉장히 좀 증가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기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우한 방문 전력 이력에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이제 50대 남성 2차 환자, 세 번째 환자도 네 번째 환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냥 우한을 방문한 전력이 없고 1차 감염자로부터 다시 감염을 이제 받게 된 그러니까 경로가 계속 이제 다층화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차, 3차 감염자까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국 내 사망자가 이 시각 현재 304명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확진 속도와 별개로 지금 확진 환자 같은 경우는 14,300명을 지금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개로 확진 속도와는 별개로 사망자가 이 정도 304명 이렇게 많은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역시 중국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 환경이 어느 정도 열악한 부분도 인정이 될 것이고 또 역시 그
환자의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뭐 2%, 3% 정도의 치사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 사망률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여러 선진국들은 의료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것은 제어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메르스 사태에도 원래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약 35% 정도였었는데 우리는 20% 이하로 내릴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국에서의 환경이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말이죠.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한 50여 명이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시하고 전수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그 네. 대상자가 한 3,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독관 기관에서는 전화로 매일매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화를 한 차례도 받지 않고 통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분들한테도 문자로는 계속 통지가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제 관할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에도 그 명단을 넘겨가지고 네.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전부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보건당국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문제가 되는 가장 우려스러운 12번째 이제 확진 환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일본 환자와 접촉한 중국인 가이드인데 중국을 갔다 온 전력도 없고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당국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감독하에 없었기 때문에 11일 동안 그냥 일상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 동선을 지금 추적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격리 입원되기까지 지금 14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미 이쯤 되면 3차 감염 추정 사례가 우리나라 나왔기 때문에 이 환자 역시 3차 감염 우려는 없을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환자로부터 직접 전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네. 이분은 중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중국 사람들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다시피 일본의 그 관광버스 기사가 예. 승객으로부터 감염이 돼서 네. 2차 감염이 됐고 또 그 후에 그 기사로부터 관광 가이드가 감염이 돼서 네. 마지막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금 12번 환자는 그 사람들이랑 접촉을 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확진을 했는지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9일 날 귀국을 했고 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보건 당국에서는 이분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네. 이 환자로 확진되는 사람이 보건소에 직접 자기가 신고를 해서 진단을 받아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알게 된 경위도 일본에 있는 확진된 환자가 혹시 당신도 모르니까 한번 진단을 받아봐라.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일본 당국에서는 이 확진자가 아니라 그 접촉자로서 있었고 그것을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에만 연락을 해준 그랬다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인 12번 환자는 다행히 네. 신고를 해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지역사회에 더 많이 전파시키는 걸 막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방역망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해당 환자를 발견하게 된 경로가 일본에서 이 환자의 정보를 중국인이라서 중국에만 지금 전달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어제 이제 질병관리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접촉자들 출국
국가로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접촉자 국적의 연락관에게 통보를 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빈 구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방역 체계, 방역망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 하에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2번째 환자처럼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해외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런 경로를 가진 경우 어떻게 이것까지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본 정부에서 이 해당 국적에 이제 국가에 통보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 각국이 뭐 이 환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감염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동선까지 파악해서 사실상 어느 나라로 가는지 그 국가에 통보를 해주는 것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재량과 이런 정보 교류에 대해서 더 이런 시급한 시기에는 더 그 망을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번째 확진자 같은 경기도 부천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선 파악에 방역 당국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다녀간 앞서 다른 환자의 경우 뭐 5번 환자인가요? 5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뭐 영화관에도 다녔다고 하고. 이분도 영화관을 갔답니다. 부천의 CGV라는 영화관에 갔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네, 임시 휴업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이제 보름 가까이 그냥 일상생활에 노출이 된 건데 방역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그 CGV 그 영화관 같은 경우 일단은 휴업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가도 안전한 건지 이런 걸 또 굉장히 궁금해요. 우선 다시 가는 것보다도 그 영화관에 갔을 당시에 그 앞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영화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우리가 감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신들이 그 영화관에 갔었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당국에 신고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 부분을 방역 당국에서 전부 추적한다는 것은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오염인데요. 이분이 지금 뭐 중증의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배출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세포 내에서는 굉장히 감염력이 높지만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감염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또 수시간 내에 전부 감염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나치리만큼 소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공공시설을 다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거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우려는 문제가 있겠지만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동선을 다 찾아내서 그 부분을 소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개된 장소에 만약에 개개인이 내가 저 장소에 간 적이 있다 싶으면 일단 한번 좀 더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본인의 건강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2주간 정도는 자가격리하는 그건 시민의식이겠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뭐 같이 식사를 안 한다든가 뭐 수건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좀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긴급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을 경우에 개인 스스로가 철저히 위생 관리를 하고 또 시민 의식을 갖고 본인 스스로 혹시 모를 감염을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행동 반경 꼭 가야 될 곳이 아니면 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는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12번 확진자도 그랬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감염됐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이제 확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감염에 대한 이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인 건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자들의 동선이 속속 드러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대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번 확진자가 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명륜교회는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하는 대신에 녹화된 설교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 명륜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이 교회까지 임시 폐쇄 여파가 미쳤군요. 오늘 일요일인데 현장 예배는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명륜교회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이 폐쇄됐고 내부 소독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감염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고 성도들이 모이는 통상적인 예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녹화된 설교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집에서 녹화 영상을 보는 식으로 예배 영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명륜교회를 다녀간 6번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예배에 참석한 뒤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적인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신라 면세점 서울점도 폐쇄됐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면세점 측은 어제 저녁 8시 30분에 폐장을 하고 당분간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12번째 확진자는 지난 20일 처음 면세점을 찾아 물건을 샀고 지난 27일에도 잠시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CGV 성신여대 입구점과 3번째, 6번째 환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의 음식점 한일관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 경로가 외부로 공개되면서 이처럼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한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들 가운데 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송된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우리 교민 12명 가운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고 아산과 진천의 생활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교민 중 확진자로 분류된 13번 확진 환자는 한국 국적의 28살 남성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 임시 항공편으로 입국한 368명 중 1명으로 이 가운데 유증상자는 5명이었습니다. 2차 귀국한 교민 중 유증상자 7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새벽 아산과 진천으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밖에 유증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교민들 가운데서도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사례가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륜교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3번째 확진자의 2차 감염이 확인됐고요. 또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까지 추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이 환자의 경우 지금 부인하고 아들이 확진되었습니다. 예. 밀접 접촉자로서 확인되었는데 네. 다행히 네. 그 따님 부부가 네. 설날에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따님이 이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음성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계속 아마 추적 조사 진단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6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확진이 됐을 때 거의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무증상 감염으로 아직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진단이 돼서 네. 사실 지역사회 감염은 그다지 우려가 되지 않고 네. 밀접 접촉이 됐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아마 감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역사회 감염까지 갈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보건당국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확진 환자가 1명이 나오면 그 확진자의 그 이동 동선, 경로를 파악하느라고 역학관들이 막 지자체와 함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보건당국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러면 또 방역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네. 이
2019년,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걸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 1인당 한 10만 명 정도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다행히도 뭐 이런 뭐 메르스 사태나 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상황실이 생겨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인력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도 민간의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유입시켜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네, 네. 민간과의 협력 이 부분이 지금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겠습니다.